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 조갑제 TV에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데 차라리 이준석 전 당대표를 대변인으로 기용해가지고 대처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아이디어를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영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분들은 저와 같은 연배고 친구들인데 평소에 이준석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60대 이상과 20, 30대가 좀 다릅니다. 60대 이상은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아이디어가 괜찮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무기력한데 이준석이 재기발랄하게 민주당을 공격하고 농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영상에 많은 댓글이 붙었는데 댓글을 쭉 보니까 이 안에서 서로 토론도 벌어지고 또 저를 비판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요 댓글 토론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까? 오만 욕 다 하고 쫓아내더니 지지율 떨어지니 이제 와 대변인이라니요. 저도 6학년이지만은 60대란 뜻이죠. 이래서 젊은이들이 지지 안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떻든 당대표 했던 일을 대변인으로요?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나이 어리다고 맘대로 해도 되나요? 선당후사? 왜 젊은이들만 선당후사인가요? 선당후사는 당을 앞세우고 자기 개인을 뒤로 돌린다는 건데 이준석은 이 선당후사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거 안 받는다면 또 사가지 없다고 하겠죠. 괜히 건드려 놓고 또 꼭두각시 안 한다고 욕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쭉 가면서 소신껏 지지율 올리고 총선 승리하면 됩니다. 정말 필요하면 아무리 어려도 대접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싫으면 사가지 없다 핑계 대지 말고 그보다 더 잘하면 되고요. 참 합리적인 글입니다. K라는 분은 이준석이 젊어서 진중한 맛은 부족하지만 민심을 잃는 거나 올바른 가치관, 정책 방향성은 훌륭합니다. 밑에 이런 댓글이 또 붙었습니다. 저도 이준석이 1등 공신으로 생각합니다. 이젠 저도 국힘 지지 안 합니다. 또 다른 분이 60대인 저도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대선 막바지에 이준석이 윤통과 틀어져 개판 칠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지 하면서 이준석이 엄청 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제원이와 윤핵관이 설치는 것을 보면은 2016년 이한구가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며 비주류를 구박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 마지막이 어땠나요? 180석이 어쩌고 기세 등등하던 총선에서 지고 박근혜는 감옥 가고 이어 벌어진 선거에서 보수는 연전연패해서 오늘날 요꼴 요 모양이 되었죠. 이준석 자르고 나경원과 안철수를 주저앉힌 다음 누구와 정치하고 누구를 내세워 표를 달라고 할 작정인가요? 나야 도저히 좌파를 찍을 수 없으니 2016년처럼 기권하거나 우파를 찍을 수밖에 없지만 30 내지 40%에 달하는 중도는 다르겠지요. 지금 보수를 대변하는 스피커가 누가 있나요? 그나마 우리 입장을 말하는 말빨이 센 사람은 전부 과거 좌파 출신입니다. 중도에 표를 호소할 만한 사람을 한 명도 꼽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집권당이 총선에서 거의 졌기 때문이지요. 우파 지지자, 좌파 지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중도들이 있죠. 좌우 말고 아무도 지지 안 한다는 여론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파 중에서 그들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국힘에서는 이준석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H라는 분은 보수 국힘당을 진정으로 아끼시고 좌파를 이기려면은 이준석과 같이 가야 한다는데 핵 공감합니다만 준석이 바보가 아닌 이상 체리 따봉으로 속내를 드러낸 저질 지도자와는 뜻을 같이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옥남이란 분은 이렇게 쓰셨네요. 이준석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국힘을 내부 총질을 했습니까? 그냥 퇴출해야 됩니다. 한 번 새는 바가지는 막아도 셉니다. 지긋지긋해요. 그때 스트레스 받은 걸 생각하니 진절머리가 납니다. 거기에 딱 이런 또 댓글이 붙었습니다. 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우파 지지자 생각이잖아요. 좌파 지지자들 생각은 이재명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선은 우파 지지자들만으로 승리 절대로 못합니다. 결국 중도표를 받나 못 받냐가 총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몇 달 안에 국힘 내부에서 3파 정도 나뉘어서 싸울 것입니다. 이런 거 정리하려면 이준석을 써먹어야 돼요. 또 다른 댓글입니다.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후보를 힘들게 했나요? 후보가 포커스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했죠. 나중에는 정신 차렸는지 열심히 뛰어주었죠. 하지만 아직은 자중하고 총선 지나고 나와야죠. 여기에 이런 댓글이 바로 붙었습니다. 총선 때 국힘 지지자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도들은 기존 우파 지지자들 생각하고 180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글이 또 붙었어요. 이준석은 왜 민주당 잘못은 지적하지 않는지요? 내부를 흔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민주당 공격 제일 잘했던 게 이준석입니다. 제발 털튜브에서 벗어나세요. 새 세상이 보일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시네요. 의혹의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곤란하지요. 국힘을 되살려 놓은 게 이준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이렇게 공방전이 오고 갔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찬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기사회생의 승부수를 던지면은 그게 돌파구를 여는 경우가 우리 정치사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6.29 선언이 대표적입니다. 1987년 6월에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시위가 한 달 동안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까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직선제를 받기로 합니다. 직선제 플러스 뭐 언론 자유 보장이라든지 지방자치선거라든지 다른 것까지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게 유명한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을 받을 때 일종의 쇼를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건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노태우 대통령 후보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대세를 뒤바꾸고 당시 집권당이 그해 12월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키게 되고 그리하여 제6공화국이 열립니다. 지금도 제6공화국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역전 드라마의 대표적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기사회생의 찬스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무엇으로 기사회생할 거냐? 이제 뭐가 남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벌거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내세운
그게 바로 정당 민주화입니다. 정당 민주화는 핵심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공천권이란 말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럼 공천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당원이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을 할 때 각 지구당에서 당원들이 투표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내 분란 문제 다 해결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원칙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당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원 수가 한 2배 됐습니다. 요사이 더 늘었습니다. 한 80만 된다고 합니다. 당원 확장 운동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당원을 한 500만 명 정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만 명이 거기서 지구당의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거죠. 그러면 당원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 당원은 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이 정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당원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미국 국민들의 한 70%가 민주당 아니면은 공화당원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일대 개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징적인 인물, 이준석을 대변인으로 기용하는 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이런 토론은 앞으로 계속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